안녕하세요.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일 네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문화에서 빈곤이라고 해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빈곤 파트는 이제 사회문화 대단원 4에서 13번째 챕터인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A4 용지나 본인만의 노트를 펴주고 그 다음에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 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거보다는 빈곤 문제가 개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성불평등이나 다른 부분은 넘기고 빈곤 문제를 지금 개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는 거는 단어를 들으면 다들 느껴지듯이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더 자세히 보충하자면은 이 소득이 이제 지속적으로가 들어가야 더 완벽한 개념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잠깐 결핍이고 잠깐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빈곤 가구로 분류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이제 빈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빈곤이 되는 이유는 뭘까? 뭐 개인적으로는 성취 동기 결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나 지식의 미흡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거나 아니면 좀 더 일자리 감소, 복지제도의 부족으로 빈곤이 되었을 수 있다. 그냥 이 정도 한번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곤이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 신체적 건강도 저하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주관적인 이런 감정적인 거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누리는 걸 보면서 나는 못할 때 굉장히 이런 감정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심리적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빈곤이 계속 늘어나면은 대신에 이제 범죄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제 계층 간 뭐 상층과 하층끼리겠지, 주로 이제 빈곤해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층과 그걸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간의 긴장감도 증가되고 사회 불안과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보통 절빈과 상빈을 구분하는 거고, 예전에는 조금 더 빈곤선에 대한 좀 숫자적인 문제가 나왔었지만 요즘은 거의 개념 문제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 빈곤선을 이용한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도 같이 알아두고 일단 오늘은 개념 공부를 위주로 해봅시다. 자, 일단 쌤 절대적 빈곤부터 끝내고 넘어가 볼게.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는 이름 들으면 느껴지듯이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한 뭔가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 자체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빈곤한지 느껴지지. 정말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런 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저개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이 자체는 대체로 이제 저개발국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나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선진국에도 밥 한 끼 못 사 먹는 이런 절대적 빈곤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자면은 대체로가 붙으면은 저개발국이지만 그치만 선진국도 나타난다. 즉 어디든지 나타날 순 있다. 이거를 꼭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어디든.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빈곤 해놓고 얘는 선진국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선지는 틀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밥 한 번 사 먹고 집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되고, 그럼 이 절대적 빈곤을 정하는 절대적 빈곤 선이 있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선은 지금부터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을 어디서부터 절빈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보통 이제 국가에서 발표를 하든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 사치스러운 거 아니더라도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돈이 있을 거잖아. 뭐 쌀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구해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정말 최소한의 생계비 또 없는 가구를 그 밑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은 꼭 기억해 주면 되고, 보통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밑에 있는 가구들을, 그만큼도 못 버는 가구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요 정도의 꼭 기준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최소한의 뭔가 부족한 이런 빈곤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대적 빈곤 다시 시작해 볼게. 그럼 상대적 빈곤은 똑같이 좀 빈곤이긴 한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가 기준이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뭔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못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밥이나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제 사회 구성원 대다수들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부분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뭐 옆에 사람은 뭐 수영센터를 다닌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밥을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하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맛있는 밥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이런 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소득 격차가 큰 곳에서 이걸 많이 느끼겠지. 소득 격차가 확대된 국가에서 나타난다. 이것도 꼭 알아두고,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큰 국가, 선진 국가 같이 경제적 성장을 이미 이뤄낸 국가도 당연히 남들 다 하는 거 왜 난 못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개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아까랑 똑같이 뭐다? 그렇지. 상빈이든 절빈이든 대체로가 정해져 있는 거지 어디든 다 나타날 수는 있다. 이거를 꼭 이제 주요 성지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 이제 어떻게 정하나요? 그 대다수니까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상대적 빈곤을 결정하는 이 기준, 선은 우리가 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소득을 이제 보통 뭘로 정하냐? 중위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위소득을 이용하는데, 중위소득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가구가 있을 거고 제일 못 버는 가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쭈르륵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정도면은 빈곤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딱 절반 정도 버는 가구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가구의 절반도 못 버는 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면은 빈곤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는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구가 예를 들어서 줄 세웠는데 그 가구가 300만 원 버는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중간 위치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절반 150만 원도 못 버는 가구를 이제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를 하자. 요렇게 기준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잘 사는 그 다음에 가구, 그다음 제일 밑에 못 사는 가구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거를 말하고, 위치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을 꼭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거의 모든 개념 문제가 풀릴 정도로 요즘은 정말 쉽게 나오고 있지만, 잘 나오는 선지 하나만 더 보자면 우리가 절빈이든 상빈이든 둘 다 객관적 빈곤에 해당한다. 이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 빈곤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누가 봐도 빈곤이라고 할 만한 이 딱 정해진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라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이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도 중위소득이라는 건 본인이 마음대로 못 바꿔. 그치?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가구들을 줄 세웠을 때 객관적으로 딱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둘 다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주관적 빈곤이라는 건데, 둘 다 주관적 빈곤은 절대 아니고, 왜냐? 주관적 빈곤은 감정적인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주관적 빈곤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대가 똑같아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뿐이지 상대적 박탈감도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주관적 빈곤. 그래서 빈곤이더라도, 빈곤이 심지어 아니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본인은 이제 주관적으로 빈곤을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객관적인 기준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고, 빈곤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빈곤이어도 주관적 빈곤을 안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다른 얘기고,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다. 요 정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빈곤이 만약에 조금 더 숫자를 요구하거나 뭐 빈곤 가구를 계산하고 이런 좀 복잡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 용어들까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빈곤선이라는 거는 기준을 말하고 얼마 이하로 빈곤으로 분류해 줄까라는 금액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빈곤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얼마나 빈곤에 해당하는지가 비율로 궁금한 거잖아. 전체분의 빈곤층을 올린 게 빈곤율이다. 즉 선이랑 율은 다르다. 이 율이랑 선이랑 꼭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율이 2배라고 해서 선이 2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율이랑 선은 금액이랑 가구기 때문에 또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빈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그냥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자립의지라든지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교육받고 훈련도 강화하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빈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상생,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제도도 중요할지, 그래서 빈곤층이 이제 평등하게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다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진세,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거, 아니면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측면으로는 형평성을 증진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출제를 봤을 때는 상빈과 절빈을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개념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비교해둔 표 위주로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빈곤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사회문화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은 쌤이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